한 여자가 수갑에 채워진 채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제럴드의 게임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 평범한 부부인 아내 제시 그리고 남편 제럴드가 있습니다. 두 부부는 평소에 소원하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깊은 산골에 위치한 별장으로 여행을 가는 중입니다. This is gonna be good for us, Jess. Really good. 그렇게 별장으로 향하던 중 한 들개를 만나게 되고 대수롭지 않은 듯 쫓아버리고는 서둘러 별장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이 둘은 산속에 위치한 별장에 도착하는데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며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입니다. 제시는 아까 그 개가 불쌍했는지 고기를 잘라서는 이렇게 개에게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동물들을 아끼는 착한 심성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제럴드는 거사를 위해 비아 땡땡을 챙겨 먹습니다. 잠시 뒤 이 부부는 관계 개선을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둔 채 말이죠. 제시는 섹시한 슬립으로 갈아입고 제럴드는 분위기를 위해 수갑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한껏 잡고는 제시의 팔을 침대 기둥에 결박합니다. 이렇게 오른손도 묶고 나머지 왼손도 이렇게 단단히 결박을 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거사를 치르려고 하는 그때 제럴드가 갑자기 심장을 움켜잡고 가쁜 숨을 내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몸을 떨면서 쓰러져 버리는데요. 그렇습니다. 비아 땡땡 때문에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이었죠. 제시가 제럴드를 흔들어 깨워보지만 이미 늦어버린 건지 힘없이 침대 밑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그녀의 고함에도 제럴드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피로 그녀의 절망감을 더해줄 뿐이죠. 제시가 죽을 힘을 다해 도와달라고 소리질러보지만 너무 외진 곳이기 때문에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 인기척이 들리는데요. 소리의 정체는 아까 낮에 그 들개였습니다. 이 들개는 죽은 제럴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이렇게 입맛을 다시고는 제럴드를 먹기 시작합니다. 제시가 들개를 쫓아보려고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먹방을 할 뿐이죠. 그런데 그때 쓰러졌던 남편 제럴드가 멀쩡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럴드는 제시가 만들어낸 환영이었습니다. Well, I'm pretty sure you just lost your mind. Always do when it gets too much. You're ran. 이렇게 제시는 정신적인 충격에 환상을 만들어낼 만큼 평소 의존적이고 소극적이며 도피성이 강한 성격입니다. 제럴드의 환상은 느닷없이 제시에게 팩폭을 시전하더니 상황의 심각성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줍니다. 첫째, 정원사가 다녀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한동안 오지 않을 것이며, 둘째, 가정부도 어제 다녀갔기에 한동안 오지 않을 것이고, 셋째, 이웃은 집을 비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웃 또한 한동안 오지 않음을 이야기해줍니다. 즉 스스로 이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제시가 깨닫게 해줍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제시는 억지로 수갑을 빼려 안간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갑에서 손이 빠지고 나머지 수갑도 힘으로 빼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영화가 끝나는 걸까요? 그럴 리 없죠. Oh, baby, you're really losing it now. 그렇습니다. 이것마저 모두 제시의 상상이었습니다. 제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요. 제럴드는 이대로 계속 가만히 있다가는 구조되기 전에 수분 부족으로 죽을 것임을 이야기해주며 비아 땡땡을 먹다 남긴 물이 선반에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제시는 선반 한쪽을 기울여 물잔을 잡으려 시도하고 물을 마시는데 성공하나 싶었지만 제럴드는 절망하고 있는 제시에게 물을 마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줍니다. 그 방법은 잠옷의 택을 활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제시가 이렇게 옷의 택을 조심히 꺼내와서는 돌돌 말아서 빨대를 만들고 이렇게 물을 먹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조금의 시간은 벌었습니다. 이윽고 제시는 긴장이 풀렸는지 잠에 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제시가 잠들어 있을 때 무언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들개는 놀라서 밖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인기척에 제시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렇게 일어나 방을 둘러보는데 방구석에서 웬 거대한 그림자가 보이는데요. 환영인가 싶어 다시 눈을 감았다 떠보지만 그림자는 더 또렷하고 커져 있기만 합니다. 이 괴물같이 무섭게 생긴 남자는 상자를 꺼내 뼈와 장신구를 보여주는데요. 제시는 이 모든 게 환상이라고 생각해 눈을 감아버립니다. 다행히 괴물남은 사라져 있었고 이 모든 게 환영이라고 치부하려고 하는데 제럴드는 또다시 팩폭을 하며 제대로 된 상황을 인식시켜줍니다. And why did the dog leave? 그러고는 제시가 잊고 지냈던 단어를 하나 내뱉습니다. There's not much you can do about it, Mouse. What did you call me? 제시는 마우스라는 단어를 듣고 잊고 지냈던 기분 나쁜 너무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기억은 제시가 어렸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So much. 어린 시절 제시는 벤치에 앉아
아빠와 함께 계기일식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빠는 제시에게 어렸을 때처럼 무릎에 앉기를 권하고 착한 제시는 거부하지 못하고 아빠의 말대로 무릎에 앉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아빠라는 인간이 제시를 욕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혼자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빨개진 그 순간 아빠는 딸에게 너무나도 끔찍한 기억을 심어줍니다. 그런 아빠가 제시를 부르는 애칭이 마우스였던 것이죠. 끔찍한 기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시의 아버지는 제시의 불안한 마음을 간파해 어머니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겠다면서 철저히 제시의 입단속을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제시는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억압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회상에서 깨어난 제시는 이제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당당히 맞서고 스스로 이 상황을 이겨내려는 것 같은데요. I'll die of seizures, dehydration, or dog. Or when my visitor with a bag of bones shows up tonight. 이제 정말 제시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 들깨는 제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괴물남은 저녁이 되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제시는 무언가 결심한 듯 유리잔을 깨트려 일부러 피를 흘립니다. 그렇습니다. 피를 윤활유 삼아 수갑에서 손을 억지로 빼내려고 하는 것이었죠. 아직 모자이크 넣기 전인데 몇 번을 봐도 힘든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쪽 수갑을 풀은 제시는 하나씩 난관을 해결해 나갑니다. 탁자에 놓인 열쇠를 주워서는 입을 손삼아 반대쪽 수갑을 풀고 이렇게 부족한 수분도 보충합니다. 그리고 거즈로 다친 손의 응급처치도 해결해 나갑니다. 이제 이곳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기운이 없어서인지 쓰러져 버리고 마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깨어난 제시는 남편의 시신을 뒤로하고 이곳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차키를 챙겨서 이곳을 나가려는 그때 들깨가 무언가를 보더니 잔뜩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괴물남이었죠. 제시는 애써 환영이라고 되뇌이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하지만 괴물남의 환영은 더 또렷해지고 커지기만 할 뿐입니다. 제시는 자신의 손에서 결혼 반지를 빼서는 이렇게 괴물남에게 주고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차를 타고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간의 긴장이 풀려서일까요? 계속해서 눈이 감기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데요. 결국 이렇게 나무에 차를 들이받고 쓰러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이웃집에서 찾으러 나왔고 이렇게 구출되는 데 성공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제 제시는 별장에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밤마다 괴물남의 환상을 보면서 잠에 들지 못하면서요. It was the question. 그런데 어느 날 제시는 우연히 신문에서 괴물남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괴물남의 정체는 말단 비대증 환자로 무덤을 도굴하고 보석을 훔치는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도 죽였는데 남자만을 범행 대상으로 했기에 제시가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이었죠. 괴물남이 환상이 아닌 현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시는 괴물남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공포와 트라우마에 당당히 맞서고 극복하기로 한 것이죠. 제시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조금씩 괴물남에게 다가갑니다. 이 괴물남의 모습이 아빠로도 보이고 남편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제시는 멋지게 한마디 날려주는데요. You're so much smaller than I remember. 제시는 이제껏 자신을 괴롭히던 과거의 상처가 사실은 별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트라우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태양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가는 제시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많은 상처를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그 상처를 훌훌 털어버리고 잊을 수도 있겠지만 몇 년이 지나도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가는 누군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처라는 건 과거의 일일 뿐이야. 너도 전부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면서 말이죠. 상처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참 복잡 미묘한 것 같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준 적이 없는 듯 아무 일도 아닌 듯 생각을 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만이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 영화 속의 제시의 모습처럼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처를 받은 일은 과거의 일인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굳이 과거의 일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사람마다 제각각일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모두 과거의 일에서 벗어나 온전한 현재를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밝은 태양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제시의 모습처럼 말이죠. 어쨌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